거기 시험 대비 요점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시면 거기 그 달걀을 달걀로 갚으렴이라고 과제를 한 부분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설명하는 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럼 빠르게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은 뭐 설명하는 거죠. 개념이나 지식들을 설명하는 거다라는 건데 여기다 간단하게 쓸게요. 자, 설명하는 글의 목적이 뭐냐? 정보 전달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죠? 목적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다. 그러면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뭐죠? 그지? 설득입니다. 이제 그걸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하는 방법을 설명 방법 파악하며 글을 읽는 거,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 판단해 보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43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 뭐가 좋으냐? 글의 전개 방식, 그 다음에 구조, 내용을 어떻게 하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체적으로 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본격적인 건 바로 여기서부터죠. 자, 설명 방법의 종류, 본문에 사용된 설명 방법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뜻을 밝힌다. 뜻을 밝힌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해요. 정의. 그 다음에 예를 들었다. 예를 든 거 우리 뭐라 그러죠? 그지? 예시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을 대서 견주어서 자 공통점을 두 대상 간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비교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진달래와 철쭉고 분홍색 꽃이 피는 것이 비슷하다. 뭐야? 서로 비슷해 분홍꽃이 피는 것이. 이거는 뭡니까? 공통점이니까 두 대상 간의 비교라는 설명 방법이 사용된 거고요. 근데 진달래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철쭉은 잎과 꽃이 함께 나온다. 요 부분. 요 뒤에 두 줄은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뭘 설명하고 있다? 그죠? 대조를 설명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거나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하고요. 나누는 걸 미안해요. 구분이라고 해요. 구분.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서. 자, 종류별로 묶는 것을 분류라고 해요. 분류. 자, 반대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을 묶어서 상위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머리가 아프죠. 그지? 자, 볼게. 자, 자동차를 어떻게 나눴어요? 자동차라는 상위 개념을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나눴죠. 그죠? 상위 개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위 개념으로 갔죠?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구분이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가죠. 그죠? 용도에 따라서, 자동차 용도에 따라서 승용차, 승합차 이것도 마찬가지. 그지? 구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류라는 건 뭐냐? 분류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 소설, 수필, 희곡을 모두 문학이라고 한다. 그죠? 이게 분류의 예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뭔가냐면 시, 소설, 수필을 하위 개념이죠.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의 상위 개념이 문학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마다 근데 원래는 이게 구분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분류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걸 그냥 분류다라고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분류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이걸 또 구분이라는 개념을 또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걸 구분하고 분류를 좀 나눠서 해야 되고 작년에 시흥중은 구분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문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특히 시흥중은 구분이라는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보시면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지?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앞에 인, 뒤에 과 그래서 인과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얘는요.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는 거예요. 구성 요소로. 그지? 그러니까 분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계를 분해해보세요.
시계를 분해하면 시계는 뭐가 있어요? 초침, 그지? 분침. 그 다음 시계판, 그지? 숫자판이라고 할게요. 시계판이 아니라 숫자판. 그 다음에 태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하나로 분해를 한다. 나사를 드라이브를 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분해하는 걸 표현한 거다. 그걸 분석이라고 한다. 자, 이번 요 설명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 분류, 분석. 이게 메인 관건이긴 해요. 그리고 특히 분석을 문제로 낼 때 구성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구성되어 있다라고는 말이 들어가면 그냥 눈치껏 분석인가 보다 라고 문제를 푸셔도 크게 무방해요. 알겠지? 응? 관련이 없어요. 알겠지? 그리고 볼게요. 곤충의 몸통은 머리, 가슴, 배로. 자, 나뉘어 있다. 아까 뭐라 했어? 하나에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그치? 나누는 거를 어딨냐? 그쵸? 구분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나뉘어 있다, 나눌 수 있다 이런 말 가지고 구분하고 분류 이걸 하시면 안 되고, 그치? 상위 개념에서 어떤 크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준이 제시됐을 때, 기준에 따라서 나왔을 때, 기준이 제시되어 있을 때 구분인지 분류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머리, 가슴, 배를 하나로 모으면 그치? 곤충이 되는 거죠. 곤충을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분해의 개념이 들어가면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그림이요. 자, 그림. 이게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풍덩이라는 아마 작품일 거예요. 그림 제목이. 이제 호크니의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촌락은 농촌, 시골 얘기하는 거죠. 여인 손길을 저 10시를, 자, 뭐가 10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계 바늘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인 손길은 시계 바늘 얘기하는 거죠. 시계 바늘이, 그지? 그래서 그걸 손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법이 되는 거야? 그지? 손이 달렸대, 바늘에. 그죠?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표현한다? 그지? 의인법이 사용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 10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가, 자, 푸른 종소리가 별표입니다. 푸른 종소리. 우리가 심상을 생각해 볼게요. 심상이라는 것은 이건 필기 안 해도 돼요. 심상은 이제 감각적인 걸 표현하는 건데,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뭐가 있을까? 시각, 청각, 후각. 이렇게 5가지 하나 더 공감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감각은 감각이 2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공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종소리는 뭡니까? 그치? 청각이에요. 청각. 소리니까. 그죠? 청각이고요. 자, 푸르는요. 푸르는 뭐예요? 그치? 색이죠, 색.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되는 거니까 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각과 시각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청각과 시각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그지? 2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공감각적 심상이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김광균이라는 사람의 시를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림에서 공감각이 나타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김광균의 시에 공감각 개념이,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됐기 때문에 공감각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이 김광균의 시랑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설명할 내용과 관련해서요. 공감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게 공감각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크게 낭독해오면 시는 글을 귀로 듣는 종소리를, 그죠? 눈으로 보는 분수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청각을 시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시인처럼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공감각자들이래요. 공감각이란, 그죠? 여기 별표입니다. 이 부분.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자, 공감각이라는 낱말의 뜻을 말했어요. 설명 방법 뭐라고 하죠? 그죠? 뭡니까? 정의입니다.